미국의 어느 식당.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역사적으로도 늘 우리 것을 가로채려고 들더니 이번에는 음식까지 가로채려 드네. 이곳에는 식당 사장이 한국인 직원을 앞에 두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국인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던 사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에 졸도할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 데니얼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 양부모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미국의 양부모님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니었지만 저를 성심성의껏 잘 키워주셨죠. 하지만 워낙 늦은 나이에 저를 입양한 탓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나이대에는 양부모님 두 분 모두 지병으로 돌아가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제 나이가 곧 고등학생이 될 나이였다 보니 위탁 가정에서도 저를 위탁하는 게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정비소에서도 일을 해보았고 막노동이라 불리는 건설 현장에서 보조 역할도 해보았지요. 내 한 입 먹고 살아야 했기에 무슨 일이든 돈이 되는 일은 무조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런 식의 파트타임 형식의 일로는 생계를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월급이 꾸준하게 보장되는 직장을 찾아 나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아나 다름없는 아시아 계통의 입양아 출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식당에 가까스로 취직하게 되었죠.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취직하면서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시아 계통인 저를 보고 사장님은 처음에 중국인이냐고 반갑게 묻더니 한국인이라고 하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그 표정만으로도 이 사장이 한국인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럼에도 무슨 생각인지 저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오해를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서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을 시켜주는 곳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일을 열심히 해야만 했죠. 돈을 벌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능멸하지 않는 수준으로 저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죠.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건 모두 나의 가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미국계 한국인. 그게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욕과 능멸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집 식당에서 근무한 지 수개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사장과 주방장들, 홀 직원들을 포함해서 꽤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저의 업무는 이런 거 저런 거 가리는 거 없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그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방이 바쁘면 주방에서, 홀이 바쁘면 홀에서, 그리고 영업이 끝날 무렵에는 뒷정리까지 모두 저의 몫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과하다 싶은 업무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이 끝나갈 무렵 식당의 주변 정리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 느닷없이 일하는 저를 힐끗거리더니 낄낄거리고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경험이었죠. 제가 가난하긴 했지만 눈치가 없는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뒤에서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필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따지거나 나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는 종종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아봤자 제대로 이야기를 해줄 리가 만무했고 더 기분 나쁜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여차하면 저들과 싸워서 이곳에서 해고되는 일까지 생길지도 몰랐기에 저의 언행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제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참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 말이죠. 늘 저는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은 저에게 손해를 끼치는 가해자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나에 대해서 돌고 있는 의문의 모욕적인 소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문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오게 된 것인지 그 근원지까지 말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일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인지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저라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낄낄거리며 저를 능욕하고 바보로 만드는 듯한 그 기분.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이후로도 지속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동료들에게 찾아가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죠. 이봐 데니알, 혹시 자네 한국인이야? 한국인들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우기는 것을 잘한다던데 혹시 자네도 그런 타입의 사람인가? 요즘 슈퍼푸드로 인기 있는 김치라는 한국 음식 말이야. 그 음식도 사실은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더군. 저는 동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는 낭설로 저를 뒤에서 모욕하고 능욕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산처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그 어떤 반박이나 대응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의 내용이었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당시에 무식한 저에게는 알 수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한국인이었지만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듣자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 스스로를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엄밀히 따지면 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그 어떤 이유에서건 저를 버린 친부모가 한국인이었고 그것을 방조한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생길 리 만무한 상태였기에 더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근거 없는 헛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 선택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알고 싶었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고야 말았죠. 사실 저를 제외하고는 6명 중에서 범인이 있다는 것이었기에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뒤에서 저에 대해서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계시냐고. 사장님의 그 저희가 무엇냐고 따지듯 물었죠. 그랬더니 돌아온 사장님의 발언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일인가? 사장인 나에게 이렇게 뛰어와서 지금처럼 따지고 들 정도로 기분이 나쁘냐는 말이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지 않나. 자네는 배운 것도 없고 미국에서 오래 살아와서 자네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거짓말이 아니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국에서 자기들의 것이라 우기는 김치, 한복, 한소리, 한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말이야. 심지어 한국인들은 음식을 싸서 먹는 쌈 문화가 자기들 것이라 우기더군. 근데 그마저도 우리 중국의 것이라 이 말이야. 사장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던 저는 본전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장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열을 올리며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주장했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 다른 직원들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사장의 말들이 진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장에게 사과받는 것을 깔끔하게 포기를 해버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소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굵직한 역사 분야까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는 아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놀라웠습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언젠가는 저도 식당을 운영해보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일하는 사장의 인성이나 그런 부분들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결국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식당에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미래, 그게 안 되면 먼 미래에라도 꼭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모국인 한국에 모욕을 선사한 그 식당 사장에게도 언젠가 그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싶었죠. 저는 그러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의 모국인 한국이었지만 저에게는 첫 방문이었죠. 저의 모국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방문했던 것이었기에 한국에 여행을 온 여러 관광객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치들은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느껴지는 한국 특유의 정취는 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처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저는 한국에서도 중화 음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넘어가서 무슨 중화 요리를 배우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선택을 했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는 한국의 중화 요리가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맛이 좋았다는 점이 컸습니다. 게다가 저의 새로운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요리이기도 했고요. 한국식 짜장면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중독의 맛을 지닌 엄청난 요리였죠. 그렇게 저는 한참의 시간 동안 오로지 저의 인생 목표에만 매몰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식당을 개업했죠. 제 식당의 카테고리는 한국식 중화요리였습니다. 개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식당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식당들의 시기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심지어 최근에는 한 식당 사장으로부터 직접적인 부정적 반발 의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인은 믿는 게 아니었어.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 뒤통수를 쳐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래? 우리 식당에서 일을 배워나간 주제에 내 식당 바로 코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식당을 개업해? 게다가 이런 무슨 말이야. 한국식 중화요리라니. 이제는 하다못해 우리 중국의 음식까지 자네들 것이라고 우길 셈인가? 그 사장의 반발을 묵묵히 듣고 있던 저는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가 봅니다. 중국에서 자기들 것이라 우기고 있는 여러 한국의 문화들은 모두 한국의 것이 맞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역사 왜곡의 사례로 동북공정이 있습니다. 이는 옛 고구려와 발해 등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한국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려는 프로젝트라는 게 이미 드러났었죠. 중국이 한반도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겠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역사까지도 끊임없이 왜곡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진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 생각해보니 그들이 왜 우리 것을 탐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의 문화가 부럽고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갖고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정 순간부터는 저에게 모욕감을 선사했던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보다 더 뛰어난 매출을 얻어내고 있죠. 누군가는 치사하게 그런 복수를 하냐고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사회이고 누군가는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꾸준하게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와 같은 복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수의 대상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매몰한다면 그 시너지가 배로 되어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